안녕하세요. 복잡한 이혼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해결사 박쌤이입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 중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적정 수준의 위자료는 얼마이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라는 것은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거에 대한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책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정폭력,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 여러 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대다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에 관련된 사안으로 많이 오십니다. 이 부부는 함께 산 지는 12년이었고 금슬이 아주 좋은지 아이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언제부턴가 누군가와 카톡과 전화를 하는 일이 많아졌고 밖에 나가면 연락 두절되는 일이 너무 흔했습니다. 바쁜 일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쎄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의 뒤를 몰래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도착한 곳은 친자매처럼 지내던 지인의 집이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집에서 본 광경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묻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왜 뒤를 밟았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후부터는 그 두 사람은 아주 대놓고 외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아이들과 왕래하며 지냈던 친한 동생과 바람이 났다는 것이었고 아빠를 찾는 아이들까지 외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혼인 생활을 했는지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외도를 한 경우에도 정신적 바람인지 아니면 정말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오피스 와이프 허즈밴드와 같은 그런 경우였는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성관계까지 입증할 정도가 된지에 따라서 그 위자료 책정 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외도라도 받아들이는 당사자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 인간 또 저랬네, 버릇을 못 고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아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됐다면 조금 더 증액이 되게 됩니다. 위자료의 적정 금액이라고는 있을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저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안별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상당히 고액인 5천만 원이 인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실제로 그 부부는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그 상간자가 원고의 가족들에게 좀 이런 피해를 입히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감안되어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유책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한데 그것이 상간자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3자인 그 상간자에게만 소송도 가능합니다. 단, 상간자 소송에서 불륜의 증거를 잡았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과연 본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냐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 수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혼 소송이 고된 이유는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를 이렇게 판사님 앞에서 흠집 잡으면서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하면 제가 원하는 합의 조건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 약간 더 높게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들끼리 원만하게 합의 조건을 정했고, 그리고 저희가 소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그거에 대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다면 진단서 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당일에 사진을 찍어 놓는 겁니다. 너무 피해 입으신 게 큰데도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서 위자료 책정이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서 미리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은 또 한 가지, 혹여나 배우자에게 자기도 유책 배우자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불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화가 나서 때린다던가, 저 직장에다가 내가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라던가, 상대방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위자료는커녕 본인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전략적으로 대처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주변에 말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혹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이혼 전문 변호사 해결사 박쌤이었습니다. 그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시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마음에 도청 등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 형사소송을 당하셔가지고 신상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고 이혼 소송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